안녕하세요. 이번 라피아 주제는 어차피라는 말을 자주 쓰면 필연적으로 망한다. 그러니까 수식어를 에 대해서 제대로 사용해보자는 내용이면서 수식어에 대한 주제라고 할 수 있죠. 그럼 가보시죠. 알리고 싶은 이유와 모든 것들을 대충 하지 않고 완벽히 끝내고 싶은 사람들. 맞아요. 이 수식어를 통해서 모든 일들을 대충 하지 않고서 모든 것을 완벽히 끝내고 싶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수식어를 이용하는 것만으로도 말이죠. 완벽히 모든 것을 끝내고 싶은 사람들. 발전에 아이디어 있고 과정 있고 발전 있고 창조 있고 뭔가 미래가 있고 뭐야 이건 컨레이션 뭐 프레젠 영감이 있죠. 영감 인스피레이션 영감이네요. 알고 싶은 이유.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여러 행동들을 필연적으로 해야 하지만 이것들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인생이 갈리게 된단 말입니다. 얼마나 잘해내고 못해내는지에 따라서 굉장한 차이가 생겨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상에 생기는 어떠한 모든 일들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대수롭게 생각하는 새끼들은 다 걸려야 됩니다. 항상 완벽히 수행을 해내려는 의지, 그런 것을 지니고 살아가야 한다고 말해주고 싶은 겁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을 둘러보면 너무나 찾기가 어렵습니다. 저는 항상 완벽히 끝내려고 하는 그런 사람을 원하고 있다는 겁니다. 물론 융통성 있게 완벽함을 추구하는 사람 말이죠. 저 같은 사람, 이런 카오필이란 같은 사람 말이죠. 그런 사람을 너무나 찾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모두가 자신이 맡은 일이라도 간단히 대충 어떻게든 되겠지라는 마인드로 어차피라는 수식을 사용해 다른 것에 떠넘기기도 하며 자신에게 부여되는 책임을 절대로 지지 않으려는 사람이 많은 겁니다. 맞아요. 이런 수식어를 잘못 이용해서 그저 내 책임을 다른 데 떠넘기고 싶은 그런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이제는 그러면 안 된다고 말하고 싶은 거죠. 어차피라는 수식어를 이제는 사용하지 않고서 말이에요. 우리에게는 어떻게가 있습니다. 어차피가 아니고. 아시겠죠? 어차피가 아니고도 다른 수식어 굉장히 많을 겁니다. 그런 것들을 사용해서 책임을 이제는 절대로 떠넘겨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일이 잘못되어도 일단은 자신의 책임이라고 생각해야 된다고 말해주고 싶은 거죠. 그렇게 이런 어차피라는 수식에 관련된 수식어를 이용해서 모든 일들을 넘기고 대충 해버리고 난 다음 나면 우리의 인생은 망해버립니다. 나중에는 그런 일들을 모두 결국에는 제대로 끝내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에는 감당하지 못하게 되어버리게 된다는 겁니다. 시간이 지나서 보면 모든 것이 엉망진창으로 결과가 완성되어 있을 것인데 그것들을 다시 완벽하게 만들기 위해서 감당하려 한다면 엄청난 시간과 수고가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것을 알려주고 싶은 겁니다. 그렇기에 그런 게 많을수록 감당이 안 되는 것이며 어떠한 일이든 신중을 기해서 완벽히 움직여야 문제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그러니까 수식어를 제대로 사용하라는 소리죠. 내가 이 책임을 제대로 지기 위해서 말이에요. 일을 대충 하고 끝내고 싶지 않은 사람들, 이 삶에 생기는 모든 일들은 절대로 이제는 대충 떠넘기고 싶지 않은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저 같은 사람 말이에요. 무조건 완벽히, 무조건 철저하게, 세부적으로 말이에요. 모두 한 게 하나하나가 소중한데 주변에서는 그저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대부분 대충하고 넘겨버리기 일수라는 거죠. 더욱 항상 신중을 기하고 싶어도 아무런 영향도 주지 못한 채 저희 또한 그런 떠넘기기에 영향에 따라 자신도 어쩔 수 없이 넘겨버릴 수밖에 없게 되는 그런 상황이 펼쳐지는 겁니다. 저 또한 많이 겪어봤어요. 저는 완벽히 끝내고 싶은데 다른 사람은 그냥 계속 넘어가자고 해서 그냥 넘어가버리는 경우가 많다고 말해주고 싶은 거죠. 그렇게 일을 대충 끝내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어쩔 수 없이 저희 또한 완벽하게 끝내고 싶어도 대충 해버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면 스트레스 존나 받죠. 스트레스 존나 받고 사회가 싫어지죠. 씨발 병신 새끼들 때문에 내가 왜 이딴 식으로 일을 끝내야 되는가라는 생각이 들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주변에 영향을 받는 일들이 아닌 곳에서라도 저희에게는 모든 대충 넘기는 일들을 줄여야 한다고 말해주고 싶습니다. 이렇게 해야지만 덜 스트레스 받는다고 말해주고 싶은 거죠.
수많은 일들이 삶 속에서 지나가도 어떤 것이든지 대충 넘어가는 것이 없어야 하기에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내 자신의 일만이라도 완벽히 신중을 가해서 해내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을 말해주고 싶은 겁니다. 주변의 영향을 받아서 간단히 넘겨야 하는 것은 당신이 어찌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스트레스 받지 마십시오. 당신이 어찌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오로지 저희가 해결해야 될 것은 저희가 무조건 홀로 맡은 일, 그런 일, 최선으로 완벽히 끝낼 수 있는 일, 그런 일을 해야 된다는 거죠. 물론 반대로 이렇게 간단히 끝내는 게 맞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정말로 성공하고 싶다면 자신의 일에서 항상 완벽함과 심중한 기움이며 완벽히 끝낼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모든 일에서. 그렇게 해야지만 내가 그 일에 책임을 지고 완벽히 나중에는 완벽한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내가 충족해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하는 일에 말이죠. 그러니까 당신이 어찌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그냥 다른 사람 하는 것처럼 넘기세요. 그건 어쩔 수 없습니다. 오로지 저희가 하는 일에서만 완벽함과 심중을 기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야 스트레스 덜 받고 사회가 드디어 살아갈만 합니다. 당신은 원래 그런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게 없기에 이들이 없는 곳에서만큼은 그 어떤 것이든지 완벽히 만들고 이제는 대충 넘길 수밖에 없는 것과 신중하게 할 수 있는 것들을 이제는 세상에서 판별해야 된다는 거죠. 판별을 기억하세요. 이거는 어쩔 수 없이 넘길 수밖에 없는 것, 이것은 내가 신중하고 완벽하게 끝낼 수 있는 것, 그렇게 판별하라는 겁니다. 이렇게 스트레스 받을 일과 받지 않을 일을 정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정말 어떤 일에 전력을 쏟아야 될지 매 순간 선택하시고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계속하시면 알아서 인생은 성공하게 된다는 거죠. 그렇게 정말로 인생에서 무엇을 줄여야 하나, 인생에서 정말로 조금이라도 대충이라는 단어를 줄여야 결국엔 성공할 수가 있게 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것을 말해주고 싶은 겁니다. 제발 인생에서 대충이라는 단어를 줄이시기 바랍니다. 사회에서는 그게 안 돼도 내가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일만큼에서도 이 대충을 줄이십시오. 그러면 원하는 삶, 내가 성공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미래에는 정말로. 상황을 항상 완벽히 끝내고 싶은 사람들, 모든 일에서는 결과가 있기 마련. 그렇게 그 결과를 항상 우수하게 받는 것이 언제나 좋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맞아요. 결과가 좋으면 언제나 좋죠. 하지만 그런 경우는 잘 있지 않아요. 내가 진짜 완벽히 내가 신경을 쓰고 집중하고 신중을 기하지 않는 이상 말이죠. 그러나 그런 우수한 결과를 위해서는 어떤 것이든지 완전히 몰입하여 신중하고 또 정밀해야 합니다. 그런데 사회는 어떻죠? 그런 거 절대 안 원하죠? 오로지 스킵 베스트죠. 존나 짜증나죠, 씨발 새끼들. 하지만 사회는 그러한 상황을 절대로 만들어주지 않고 세상은 대부분 원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빠름. 이게 사회가 원하는 방식이죠. 세상은 언제나 빠른 성과를 원하면서 좋은 결과를 원한단 말입니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좋은 결과를 원하면 느리더라도 완벽한 과정을 거치면서 또 점검을 계속 거쳐야 하는데 그런 것이 전혀 없다는 겁니다. 그냥 결과 나오면 그게 끝. 이 미친 새끼들. 그냥 사회가 문제예요, 이거. 이건 좀 바뀌어야 되는데,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절대로 바뀌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솔직히 당신 같은 정말 현명하고 집중력 있고 몰입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행동할 무대가 아니라고 말해주고 싶은 겁니다. 오로지 내가 행동할 일은 내 자신의 할 일, 내가 항상 최선을 다하고 신중을 기할 수 있는 일, 그런 일이 정말로 좋은 결과가 나오는 그런 일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게 신중을 기울여서 느리더라도 내가 충족할 만한 완벽한 결과를 만들어내는 거죠. 이 사회라는 것은 그저 움직여줄 노예를 원하고 행동하는 노동력만을 원하는 겁니다. 그냥 빨리 일하고 빨리 끝내는 그런 새끼들만 원하기 때문에 그런 새끼들과 엮이지 않는 선에서 저희는 항상 저희의 일을 찾아야 된다고 말해주고 싶은 거죠.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기 때문에 찾을 것이 있는데 당신이 찾아야 될 것은 내가 할 일, 내가 운명적으로 해야 될 일, 그런 일들을 찾아야 된다는 겁니다. 당신이 그러니까 간단히 말해서 정말로 직접적으로 내가 오로지 내가 완벽히 행동할 수 있는 그런 필드, 그런 전장을 찾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쟁터를 잘 찾아야 된다는 소리를 하고 싶은 겁니다.
그렇게 자신만의 전장을 찾아내서 그곳에서만큼은 완벽한 신중을 통해 정밀성을 지니면서 정확성 또한 지녀 어떠한 일이든 간에 자신이 완벽한 싸움터, 전쟁터에서, 무대에서 완벽히 해내버리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좋은 결과 하나 나왔잖아요. 내가 충족할 만한 좋은 결과 하나 나왔죠? 이렇게 내 인생을 만들어가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나만의 일에서 좋은 결과를 계속해서 만들어낸다면 알아서 내 인생을 만들어진다고 말해주고 싶은 거죠. 그렇게 계속해서 끊임없이 인생의 완벽한 결과물들을 만들어낸다면 결국에는 내 인생의 길이 보이게 된다는 거죠. 그렇게 이제는 앞서 말했듯이 판별해야 됩니다. 스트레스 받는 전장과 스트레스 받지 않는 전장. 스트레스 받지 않는 전장은 내가 몰입할 수 있는 전장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변의 영향을 받는 전장, 전장과 그렇지 않은 전장. 그러니까 그것을 구별지어서 항상 저희 삶에 저희가 충족할 만한 완벽한 그러한 결과물들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 인생도 스스로의 인생도 펼쳐지고 정말로 내가 갈 길이 보이게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내가 항상 몰입하고 완벽하게 행동할 수 있는 그러한 전장을 찾으십시오. 그러한 전장을 찾는 사람만이 정말로 끝에 성공할 수 있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렇게 영향받는 전장, 그렇지 않은 전장, 그것을 구별지어 삶의 완벽한 결과물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당신들은 결과물을 계속 만들어내야 성공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내시기 바랍니다.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사회는 노예를 원하는 거지 저희 같은 인재를 알아보지는 못합니다. 아시겠죠? 저희 같은 인재는 항상 어떻게 해야 되냐? 항상 결과물을 만들어내서 결국에는 보여줘야 된다는 겁니다. 결국에는 증명해서 너희와는 다르다는 사실을 깨우치게 해줘야 된다고 말해주고 싶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과물을 만들어서 그 노예 새끼들, 사회에 그냥 증명하십시오. 그게 저희가 좋은 결과, 그들이 원하는 좋은 결과를 만들어서 저희의 인생을 만드는 방법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이 강한 또한 저의 완벽한 결과물, 카오피의 결과물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죠. 또한 나피아의 결과물. 아시겠죠? 자, 자신을 너무 과신하여 대충 해버리면 모든 것을 안다고 생각한다. 사실 이게 제 특징일 수도 있는데 솔직히 저도 너무 과신하는 것 같긴 해요. 하지만 저는 과신할 수밖에 없어요. 이런 결과물을 만드는데 당연히 과신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지나치게 믿을 수밖에 없다고 말이에요. 저 자신을. 솔직히 믿는 게 좋긴 해요. 하지만 너무 과신하면 안 된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싶다는 거죠. 이번 분야에서는. 이번 부분에서는. 자, 가봅시다. 자, 간단히 흘러갔으면 하는 바람이 있기 때문이다. 어째서 모든 것들을 대충 사람들은 넘기고 사회는 넘기는 것일까? 왜 완벽하게 끝내려고 하지 않는 걸까? 대충 넘기면 결과는 안 좋을 수밖에 없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데 그것을 왜 사회는 선호할까? 오히려 완벽한 결과물만을 만들어내면 아무런 문제가 없도록 만들 수 있지는 않을까? 하지만 그러나 그런 것들의 답은 이미 인간들에게는 정해져 있다는 겁니다. 이 사회는 정해져 있다는 겁니다. 인간들은 모든 것이 복잡하고 행동하기 힘들면 안 됩니다. 항상 간단히 빠르게 끝낼 수 있는 그런 것을 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항상 요약본, 뭔가 정리되어 있는 그런 것을 좋아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죠. 그래서 긴 거는 안 봐요, 절대. 그렇지만 제 강은도 솔직히 길잖아요. 근데 그 긴 것을 항상 버티고 리스크를 안고 본다면 당신의 인생은 달라지게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빠르게 흘러가는 바람이 있잖아요. 이렇게 길어도 리스크를 정말 안고 내가 이 긴 것을 마주한다고 생각하면 결국에는 무언가 얻는 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좋은 결과를 또한 마주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이 사회는 어떻게 하냐? 어려운 상황을 마주치면 일단은 이것을 피하려고 합니다. 그게 모두 인간들에게 들어있긴 해요. 하지만 이러한 회피하려는 마인드가 결국에는 내 삶을 망치고 인생을 망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이렇게 제 강연을 길어도 계속해서 들어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들어주셔야지만 정말로 인생을 깨우칠 수 있고 인생을 완벽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알아야 되는 게 세상에는 그 어느 것도 유학번호 쉬운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제가 강연을 하는 것도 솔직히 유학번인데 유학번이지만 길어요. 이렇게 짧게 저는 짧게 이렇게 간단히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다른 사람들 눈에 보기에는 길잖아요, 솔직히. 근데 이게 유학번이에요. 이게 인생의 진리고 이게 인생의 신념인 걸 어쩌겠어요. 이런 것을 당신들은 계속해서 리스크를 안고 계속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그런 것들을 계속해서 마주하고 계속해서 맞서야 된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회피하고 피하려고만 한다면 결국에는 당신은 해낼 수 있는 것이 없다고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렇게 모든 것이 어렵기 때문에 모든 것을 길다고 회피하지 말고 오로지 리스크를 안고 마주해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은 거죠. 그렇게 해서 그 어려움 속에서 어떻게든 내가 완벽을 추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길고 힘들어도 그 과정 속에서 내가 몰입을 해서 집중을 하고 완벽하고 신중한 그러한 결과물을 만들어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일에서. 사회는 넘겨도 나만의 일에서는 완벽한 몰입을 추구해서 진짜 좋은 결과를 만들자. 내가 만족할 만한 좋은 결과를 만들자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거죠. 모든 결과물을 만드는데 분명히 어려움은 계속해서 따라올 것이에요. 하지만 그 긴 과정 속에서 어떻게든 완벽과 몰입, 신중을 추구한다면 결국에는 내 인생에서 필요한 완벽한 결과물이 만들어질 것입니다. 그것을 찾아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은 거죠. 어렵더라도 참고 계속해서 견디며 삶의 문제가 절대로 되지 않을 수 있도록 계속해서 신중을 기하여 이 세상에 대항할 수 있는 정말로 엄청난 능력을 스스로 기르란 소리를 하고 싶은 겁니다. 내가 결과물을 만들수록 저는 발전하고 성장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통해서 내 능력을 기르면 됩니다. 계속해서 결과물이 만들어질수록 내 능력을 알아서 계속 성장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언제나 길고 뭔가 리스크 있는 것을 원하는 자신은 계속 강인하게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사회는 계속 넘겨도 우리는 넘길 수가 절대로 없는 그러한 나만의 일을 찾아서 계속해서 몰입하고 신중을 기해서 완벽한 나만의 결과물을 만들자. 그러면 알아서 이 세상에 대항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겨나고 알아서 나는 성공적인 삶을 완벽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된다. 그렇게 나는 결국 궁극적으로 강인한 사람이 될 수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거죠. 간단히 흘러갔으면 하는 바람이 있기 때문에 솔직히 넘기는 게 당연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하지만 그러면 안 된다. 이제 리스크를 안고 긴 것을 마줘야 된다. 긴 과정을 마줘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저 같은 저도 유학한다고 유학해서 이 정도인데 이게 긴다고 느끼시면 안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이게 솔직히 다른 사람들한테 길어도 한 번만 이 리스크를 안고 보신다면 정말로 완벽한 인생, 정말로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진리를 깨우치게 된다는 겁니다. 이 라피아의 강연 속에도. 아시겠죠? 그것을 말해주고 싶은 겁니다. 맞아요. 자신이 관여하지 않아도 되고 싶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 결국에는 책임을 넘기고 싶다는 소리죠. 일단은 자신이 처한 상황을 간단히 넘기기만 한다면 다음에 일어날 일은 자신의 관여가 전혀 아니게 됩니다. 왜냐? 내가 이미 넘겼으니까 책임을. 하지만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저 다음 상황에서 어떻게든 해결해 주기를 바랄 뿐이다. 이렇게 넘겼으니 너희가 알아서 해줘라. 이런 마인드를 가지면 안 된다는 거죠. 이런 문제에서 자신이 혹시나 신중을 가하고 몰입을 했고 집중을 했다가 혹시나 일이 잘못 흘러가기라도 한다면 그만큼 자신에게 또 위험이 따르는 게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계속해서 책임을 넘기려고 하는 것이죠. 대부분의 어차피라는 비슷한 수식어를 이용해서 말이에요. 그렇게 그것을 알기 때문에 이 라피아는 그것을 알기 때문에 그것을 알려드리고 이제는 태도를 바꾸려 들기 위한 것입니다. 당신의 태도를 바꾸기 위한 것입니다. 그렇게 항상 대충 넘기는 그런 자세를 이제 바꿔보자고요. 그러나 자신이 관여를 한 만큼 돌아오는 리턴도 굉장하다고 또한 생각해야 됩니다. 맞아요. 내가
70% 관여했으면 70% 돌아올 것이고 50% 관여했으면 50% 돌아올 것이고 내가 20% 관여했으면 20% 돌아올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또한 위험성이 있더라도 내가 관여한 만큼 돌아오는 리턴도 굉장하니까 한번 시도해볼만 하다고 저는 말해주고 싶은 거죠. 그렇게 어떤 어려운 것이든지 일단은 피하기보다는 항상 도전해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도전해서 항상 완벽히 성공시키는 그런 마인드가 필요하다는 거죠. 항상 완벽히 성공. 완벽히 성공! 완벽히 성공! 이게 필요하다고요. 이 돌아오는 리턴을 완벽히 이용하자고요. 완벽히 이용하자고요. 100% 내가 몰입해서 완벽히 집중해서 그렇게 이 리턴이 계속 오게 되면 결국엔 내 삶에 적응이 되고 완벽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완벽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 완벽한 100%에 내가 관여를 해서 완벽한 나만의 100% 결과물을 얻기 때문에 이 삶이 알아서 완벽해지고 내가 원하는 삶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이죠. 이 삶이라는 것은 계속해서 성장시켜야 하는 것이기에 이 리턴을 조금씩 모아가는 게 상식인데 이것을 한 번에 100%씩 모은다고 생각해보세요. 이게 존나 짧게 될 것 같지 않아요? 존나 짤 것 같지 않아요? 누구는 20% 30% 이 정도 모으는데 나는 계속 100%씩 모은다. 시발 이거는 미쳤다. 이거는 어쩔 수 없이 성공할 수밖에 없다. 필연적으로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도 이 강연에 100%를 항상 쏟고 있어요. 100% 리턴을 받기 위해서. 그러면 알아서 저도 제 인생이 펼쳐질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이 사회에 무너지지 않고 계속해서 100%를 관여해서 계속 리턴을 오게 만들고 결국에는 계속해서 내 인생이 성장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자신이 관여하지 않아도 된다고 좋아하지 마세요. 그건 오히려 안 좋습니다. 오히려 관여하지 않은 일들은 내게 또한 무언가 결과물들이 오지 않기 때문에 그만큼 또 손해를 본다고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관여할 수 있다는 그런 일들은 무조건 해야 됩니다. 무조건 해서 항상 100% 관여해서 100%의 결과물들을 항상 받아들여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남들보다 훨씬 빠르게 내 인생을 만들라는 거죠. 남들 20% 30% 갈 때 나는 항상 100% 계속해서 내 결과물을 받아들여서 결국에는 100%씩 계속 가자는 거죠. 그러면 남들이 만약 일을 5개 했다. 30%로 일을 5개 했다. 그 사람들은 150%죠. 내가 그 결과물을 얻는 정도가. 하지만 저희는 5개를 했는데 100%로 다 했다? 그러면 500% 미쳤죠. 이게 얼마나 차이 나는다는 겁니까? 이거는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신이 관여하지 않아도 된다고 절대로 좋아하지 마십시오. 그거는 손해보는 일이라고 이제는 생각하란 말입니다. 다른 모든 일에서 이제는 당신이 대충 떠넘긴 일들을 완벽히 해내면서 또한 그들의 삶을 더욱 훌륭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 내가 500%, 100, 1000% 인간이 되면 그들에게 또 알려줄 수 있단 말입니다. 이렇게 100%를 또 계속해서 일을 하고 내가 몰입하고 집중하면 너희 또한 이렇게 성장할 수 있다. 너희 또한 완벽한 삶을 살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단 말입니다. 내가 정말로 100%씩 계속 가게 된다면. 그렇기 때문에 내가 몰입하고 집중하는 것은 결국에는 또한 다른 사람들의 삶을 또한 훌륭하게 만들 수 있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 내가 1000% 삶을 살았는데 그러면 대부분이 내가 하고 싶은 만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대부분이 거의 다 이뤘단 말이에요. 그러면 할 게 뭐예요? 다른 사람들한테도 이 사실을 알려줘서 그 사람들을 이끌어야 된다고 말해주고 싶은 겁니다. 그렇게 같이 가는 공동체적인 인간다움을 표출해낼 수 있게 된다고요. 계속해서 100%씩 몰입을 하면.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항상 몰입하고 집중하는 겁니다. 그렇게 항상 책임을 지고 관여하는 겁니다. 100%. 그렇게 100% 계속 결과물을 관여하면 100% 결과물을 받으니까 결국에는 남들보다 훨씬 뛰어난 1000%, 10,000% 인물이 되어서 그들 또한 이끌 수가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그런 인물이 되었죠. 솔직히 저도 몇 %인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저는 당신들을 이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 저는 이뤄낼 것을 대부분 다 이뤄냈고 이제는 정말로 인간다움, 인류적인 면을 이용해서 당신들을 이끈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당신들을 인도하고 싶다는 겁니다. 완벽한 삶으로. 그러니까 당신들도 정말로 훌륭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당신들 또한 삶을 훌륭하게 만들어줄 것이 이 카우피라는 사람이 이 정말로 신이라고 불리는 자가 당부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당신들 또한 정말로 다른 사람들을 인도하고 싶으면 정말 훌륭한 삶을 사십시오. 100% 몰입하는 완벽한 결과물을 만드는 항상 그러한 일을 하는 그런 인류가 되라는 것입니다. 그럼 그것을 항상 명심하십시오. 그리고 모든 인류를 이끄십시오. 모든 인류를 완벽히 100%로 이끄십시오. 모든 일에 몰입하고 신중하게 자신의 일에 집중하게 만드십시오. 그렇게 이끄십시오. 인도하십시오. 저는 당신들을 일단은 이 강연으로 인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당신들 또한 인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당신들 또한 인도하고 선도해서 결국에는 또한 제가 계속해서 앞서 말한 강연처럼 세뇌는 시키지만 결국에는 완벽한 삶을 이끄는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당신들 또한 100% 몰입하는 삶을 살아야지만 내가 원하는 삶이 나오고 결국에는 내 목표를 이룰 수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것을 말해주고 싶었습니다. 어떻게 흘러갈지 과신하며 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맞아요. 저는 이게 좀 심하다고 생각하겠네요, 스스로. 아, 근데 이게 사실인 걸 어떡합니까? 이미 내 인생 어떻게 흘러갈지 알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 알고, 모든 게 다 설계돼 있는데, 과신할 수밖에 없다고요, 저는. 그렇게 모든 상황을 대충 떠넘기는 자들의 공통점이 한 가지 있다면, 그것은 모두가 자신들이 다음 상황을 미리 알고 있다고 자신의 머릿속으로 착각을 해버리는 것. 맞아요. 저는 대충 떠넘긴다고는 생각을 하진 않지만 이게 어쩌면 또 대충 떠넘긴 수도 있어요. 왜냐? 솔직히 이거 이 글자, 이 장문에 글 있잖아요. 이거 여기 글 있잖아. 이거 솔직히 이거 하나에 5시간에서 10시간 끌고 갈 수 있어요. 하지만 저는 이미 또는 이게 정말로 과신해서 그럴 수도 있는데 이게 어쩌면 또 대충 떠넘길 수도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긴 문장을 제가 빠르게 말하고 진짜 자세하게 말하고 상세하게 말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저는 여기서 솔직히 너무 과신해서 떠넘길 걸 수도 있어요. 이게 말이에요. 정말로 그것은 미리 다음 상황을 알고 있다고 착각을 해버리기 때문에 그런 착각을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내 모든 행동들을 대충 떠넘기기 마련이라고 저는 말해주고 싶습니다. 그렇게 그러한 착각을 통해서 되도 않는 것들로 다음 상황이 어떻게 될지 스스로 안다면서 이 상황들을 간단히 넘기려고만 든다. 저도 솔직히 이 상황일 것 같긴 해요. 이미 다 알고 있기 때문에. 하지만 그래도 파고들 건 다 파고들니까 상관이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렇게 정말 끝도 없이 모든 일들을 대충 끝내버리고서 결국에는 후반 가서 시간이 지나고 나서 내가 지금까지 한 행동들이 도대체 왜 이런 것이냐며 화를 내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는 이랬어요. 결국엔 모든 것을 진짜 아무렇지 않게 다 넘겨버리면서 결국 끝에 가서는 내 결과물들이 도대체 왜 이런 것이냐며 화를 내고 있단 말입니다. 이런 뭔가 화를 내는 상황이 이제는 적어져야 된다고 저는 말해주고 싶습니다. 어떻게? 항상 완벽히 내가 원하는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것으로 말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정말로 우수한 결과, 정말로 값진 결과를 원한다면 느리더라도 몰입하고 신중하고 완벽한 결과물들을 만들어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당신들은 모든 것을 대충 했으면 안 됐다는 거죠.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내게 주어진 어떠한 일이든지 일단은 이 머릿속에서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이 멍청한 과신을 빼야 된다는 겁니다. 저도 지금 뺄게요. 나는 미래 상황을 모른다. 나는 지금 완벽히 끝내야 된다. 미래 상황을 모르기 때문에 지금 나는 완벽히 신중하고 몰입적으로 끝내야 된다. 라고 말하지만 이미 다 알고 있어서 이미 어떻게 펼쳐질지 다 알고 있어서 뺄 수가 없네요. 저는 당신들은 빼주기 바랍니다.
이 멍청한 과신을 어떻게든 빼고서 내 맡겨진 일, 내가 해야 될 일에 자신의 모든 것을 100% 쏟아붓는 신중을 기여하여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렇게 해서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은 거죠. 다음 상이 어떻게 되든 일단은 자신이 완벽히 이 일을 100% 끝낸다고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완벽히 원하는 결과물들로 말이죠. 그렇게 나를 완전히 몰입시키고 집중시켜서 결과물을 항상 완벽히 만들어서 미래 상황을 대처해야 된다는 겁니다. 저희는 미래 상황을 모른다고 말씀드리고 싶은 거죠. 미래 상황을 모르니까 절대로 과신하면 안 되고 어떤 일이 생겨나게 될지 모르고 저희가 예상치 못한 일이 생겨날 수도 있단 말입니다. 이후에 또한 완벽한 결과물들 만들고 나서 이후에 상황은 그저 또한 그 다음 자신에게 맡기십시오. 이렇게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결과물들 내가 만족할 만한 결과물들을 만들었는데도 다음 상황이 안 좋다? 그것은 어쩔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것은 대부분이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한다는 상황이라고 장담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다고 그저 느끼고서 그저 그 다음 그것을 해결할 그 다음 자신에게 맡기라는 거죠. 그렇게 완벽한 결과만을 원한다면 알아서 다음 상황 또한 100% 해결하려 하기 때문에 알아서 또 그 문제가 해결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은 거죠. 그렇게 이제는 정말 이 다음 어떻게 흘러갈지 미리 알고 있다는 정말 과신하는 마인드를 버리셔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런 마인드를 버리고 그 순간에 집중하여 정말로 완벽해지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이 라피아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라고 하는 거죠. 말씀드리고 싶은 거죠. 아시겠죠? 그 순간에 완벽히 100% 집중하여 내가 만족할 만한 100% 결과물을 만들어라. 그것을 말해주고 싶은 겁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해야지만 모든 상황이 대처가 가능해집니다.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지금 결과물을 완벽히 만들어야 돼서 예상치 못한 상황이 나오지 못하게 만들려는 뜻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뜻입니다. 뜻일 수가 아니고 뜻이 됩니다. 그런 의미가 담겨집니다. 아시겠죠? 자, 세상에 원래 그런 것이 없기에 끝까지 완벽히 이끌어 상황을 대비한다. 맞아요. 원래 그런 것이 없다는 소리는 미래에 내가 생각한 상황은 없다는 거죠. 시작 지점에서 끝 지점까지 무조건 시작하면 끝을 봐야 된다. 그것을 말해주고 싶은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완벽히 이끌어서 상황을 대비하라는 소리입니다. 앞서 말했죠. 예상치 못한 상황이 절대 오게 하지 말라. 내가 현재 신중을 하고 몰입을 해서 완벽한 결과물을 만들고 미래에는 절대로 예상치 못한 상황이 오게 하지 말라는 그런 의미를 담긴 소리를 했죠. 그러니까 항상 그렇게 만들라는 겁니다. 내가 해야 될 일, 모든 일에서 완벽히 100%를 이용해서 말이죠. 시작하면 항상 끝을 보십시오. 그것이 당신들이 이제 가져야 되는 자세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내가 100% 끝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만족할 만한 결과물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다음 상황이 안 좋다? 그럼 또 100% 그 다음 일을 해결해버리면 됩니다.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또 그 문제까지 해결해버리면 정말로 완벽히 다 끝내버리니까. 아시겠죠? 원래 그런 것들은 세상에 단 하나도 없다. 모든 것이 정해진 대로만 흘러간다고 생각한다면 그런 것은 스스로가 단 하나도 없다는 것을 이제는 스스로가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저도 시발 세상에서 정해진 것들 단 하나도 없다는 것을 다 아는데 아니 이미 제 머릿속은 다 돌아가고 있단 말입니다. 이게 어쩔 수가 없습니다. 전 카오피님은 모든 것이 세상 머릿속에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정해진 것이 없기에 항상 마주할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100% 마주할 준비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미 형식적으로 진행되었다 해도 그것 또한 형식 안에서의 과정이 만들어져 있기에 원래 그런 것이 된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싶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원래 그런 게 아니었는데 누군가 그 안에서 형식이란 것을 만들어서 그런 것이 된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일에는 원래 그런 것이 없습니다. 원래 그런 것이 되기 위해서는 노력이 들어갔다는 소리라고 말씀드릴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상황이 어떻게 흘러갈지 미리 정해두면 안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원래 그런 것들은 대부분 누군가의 노력이 들어갔다고 말씀드릴 수 있죠. 이미 알고는 있다고 해도 그 안에서 혹시나 또 예상치 못하게 바뀌어 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바뀐다면 원래가 이제는 아니게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맞아요. 당신이 생각한 원래가 아니죠? 이제는 바뀌어 예상치 못한 무언가가 또 생겨나버리게 되었으니까. 그렇게 되면 또다시 적용하여 또다시 당신들이 노력을 이용해서 적용해서 당신들이 좋아하는 형식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것을 또 원래 그런 것이라고 만들 수 있는 형식을 만들라는 소리죠. 원래 그런 것이라고 이제는 또 불릴 수 있는 나만의 형식, 내가 나만의 스타일이 담긴 형식을 만들라는 거죠. 무엇이든지 노력이 없는, 과정이 없는 결과는 없다고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렇기에 이 결과를 위해서 과정을 완벽히 해내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은 거죠. 이 과정 정말로 완벽히 해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100% 쏟으세요. 항상 대충 해서 이 결과를 절대로 망치시면 안 됩니다. 이제 언제든 정해진 것이 없다고 생각하고도 덤비며 자신이 맡은 일의 과정이 들어가야 이 결국엔 형식이라는 것이 생겨서 원래라는 것이, 결국에 우리가 말하는 원래라는 것이 만들어진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현재 자신의 일을 완벽히 수행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알아서 형식이라는 게 만들어지고 그게 곧 우리가 흔히 말하는 원래 그런 것이라는 게 된다는 것입니다. 원래 그런 것이다. 원래 그런 형식으로 이루어진다. 누군가가 만들어낸 그런 형식이다. 라고 그렇게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그렇게 항상 내가 맡은 일을 완벽히 수행해야지만 원래 그런 일이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말하고 싶냐? 이 카오핀이 무엇을 말하고 싶냐? 항상 노력 100%, 몰입 100%, 집중 100%, 신중 100%를 기여해서 형식이라는 것을 만들라. 결국에는 형식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이게 결국에는 원래 그런 것이라는 것을 하고 불리게 만들라는 소리죠. 원래 그런 것이라고 불리게 만드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원래 그런 것이 되니까 저희가 앞날이 다 예상이 된단 말입니다. 이제는 원래 그렇게 흘러가니까 이제는 이렇게 되겠다. 근데 여기서 또 너무 과신하지 말고 그냥 어느 정도 흘러간다는 그런 맥락만 깨우치라는 거죠. 너무 과신하지 말고 항상 100% 수행하면서 형식을 만들어서 원래 그런 것이라고만 만들라. 그것을 말해주고 싶은 거죠. 아시겠죠? 간단히 끝나더라도 설명이 되어야 한다. 맞아요. 정말로 진짜 잡다한 일이라도 무엇이 되었든 간에 간단히 일을 끝내버렸다고 해도 그렇게 끝낸 일에 관한 조금이라도 설명이 스스로 가능해야 한다. 맞아요. 아무리 잡다한 일이라도 그러한 설명이 가능해야 한다는 겁니다. 내가 잠을 간단히 잤죠? 잠을 잔 이유가 뭡니까? 잠을 왜 잤죠? 존나 피곤해서 잤죠. 이런 간단한 이유. 게임을 당신 왜 했습니까? 게임 왜 했습니까? 게임을 왜 했습니까? 라는 질문 나 자신에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게임을 왜 했냐? 시간이 너무 남아 돌아서 했다. 이런 간단한 이유도 없습니다. 그러면 밥을 왜 먹었냐? 밥을 왜 먹었냐라는 질문을 또 해보겠습니다. 밥을 왜 먹었습니까? 내가 배고파서 먹었다. 이런 조금이라도 설명이 스스로 가능한 뭔가 이유가 있어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모든 일에서. 그럼 당신이 책을 왜 봤냐? 책을 왜 봤습니까? 책을 왜 봤느냐? 라고 물으신다면 저는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죠. 저는 이 책 속에 뭔가 제가 원하는 지식이 있을 것 같아서 봤습니다. 이러한 이유가 무조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러한 이유가 있어야지만 내 행동 모든 것들에 정말로 의미부여를 할 수가 있게 되겠죠. 이제는 내가 이러했기에 이러한 일을 했다. 의미부여가 된다면 이러한 의미부여가 된단 말입니다. 이러한 이유가 있다면. 그러면 당신들이 이 라피아 강의는 이제 왜 듣는 것 같습니까? 라고 생각하면 당신들은 뭐라고 하겠습니까? 이 미친놈 카오피라는 미친 신이라고 불리는 자가 이 도대체 무엇을 말하고 싶은지 알아야겠다. 어떤 진리와 신념을 알려주고 말하고 싶었기에 이렇게 1시간, 2시간, 3시간 미친듯이 말하고 있는 것인가, 강연을 하고 있는 것인가 알아야겠다 라는 이유가 생기죠. 그러한 이유를 뭐든지 만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일에서.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렇게 간단히 일을 끝낼 수 있었던가에 대하여 아무도 알려하지 않아도 스스로는 무조건 생각해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남들이 같이 일해도 결국에는 그런 일에서는 아무도 생각하지 않아도
저는 무조건 생각해봐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왜냐? 그래야지만 의미부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모든 일에. 다른 사람들과 같이 밥을 먹었어요. 근데 밥이 맛이 없었어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그냥 맛없었네 하고 넘기겠죠? 하지만 저희는 여기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아, 이 밥이 도대체 왜 맛이 없었을까? 왜 밥이 맛이 없었을까 하고 이유를 찾아야 된다는 겁니다. 주방장이 병신 새끼인가? 아니면 식재료가 그냥 개어미가 처디졌나? 아니면 내가 잘못 먹었나? 라는 무언가 이유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이유를 찾아서 내가 다음에는 이런 뭔가 손해를 보는 일은 다시는 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손해를 보는 일을 다시 하는 것은 시간 낭비이기 때문에 하지 않아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은 거죠. 그렇게 무엇이든 상관없으니까 이유를 나 스스로는 생각해봐야 한다. 그리고 의미부여를 해야 된다. 의미부여. 이게 의미부여라는 게 또한 중요하거든요. 내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내 삶에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 또한 결정되기 때문에 정말로 필요하다는 겁니다. 의미부여. 그러니까 의미부여를 정말로 소중하게 생각하십시오. 이 이유를 만드는 것을 통해서. 그렇게 해서 자신이 신중을 기할 수 없고 몰입을 할 수가 없었던 정당의 이유를 항상 만든다. 이렇게 넘기셔야 된다는 겁니다. 간단히 넘기더라도. 아시겠죠? 그렇게 해서 자신이 절대로 무언가 할 수 없었다는 사실을 합리적으로 깨우치고 넘어가야 한다는 거죠. 모든 일에서 말이에요. 내가 이러이러했기에 내가 집중할 수 없었고 이러이러했기에 내가 무언가를 할 수 없었다. 이런 이유를 통해서 깨우치고 넘어가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은 거죠. 그렇게 모든 이유를 만들어서 모든 상황의 이유를 만들어서 모든 과정을 철저하게 만들고 의미부여를 해야지만 다음에는 그 상황을 또 하거나 내 인생에 내서 추가하거나 하지 않을 손해를 보는 행동을 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거죠. 이러이러했기에 이런 결과가 나왔고 이런 이유 때문에 자신은 더 신중하고 완벽을 추구하지 못했다는 완벽한 내용이 모든 행동들에 들어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이 사회에 아무도 하지 않아도 자신은 해야지만 결국에는 정말로 내게 맞는 그런 인생에 추가해야 되는 그런 일들을 찾을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의미부여를 통해서 내가 진짜 인생에서 찾아야 되는 그런 일들을 하자고 말씀드리고 싶은 거죠. 그렇게 해서 자신의 삶의 모든 것들을 하나도 놓치지 않아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은 거죠. 아무것도 놓치지 않고 다루면서 살아가야지만 결국에는 자신이 비로소 원하는 성공이 결국에는 뒤따를 수가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내가 의미부여를 해서 이 일에는 앞으로도 100% 할 수 있겠다 라는 그러한 자신의 확고함이 담긴 그런 일들을 찾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그런 일들을 정말로 찾잖아요. 그러면 알아서 원하는 성공, 내가 원하는 완벽한 삶이 알아서 따라온다고 말씀드리고 무조건 장담합니다. 내가 이유를 찾고 그 이유를 통해서 의미부여를 해서 내 인생에 정말로 첨가해야 되는 뭔가 무조건 해야 되는 그런 일들을 찾게 되면 알아서 내 의미가 들어갔기 때문에 다음에 또 그 일을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알아서 내가 뭔가 100% 결과물을 계속 만들어내니까 1000% 인간이 되고 1000% 인간이 돼서 알아서 결국에는 필연적으로 원하는 성공, 내가 원하는 삶, 완벽한 삶이 뒤따른다고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아시겠죠? 간단히 끝나더라도 정말로 무엇이든지 이유가 있어서 설명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예상치 못한 상황을 항상 대비해야 한다. 모든 상황은 언제든 바뀔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변수를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언제든 대처가 가능한 대비책을 만들어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대비책을 어떻게 만들어야 되냐? 내가 완벽히 이 일을 끝내면 알아서 이 대비책이 만들어집니다. 어떻게 다음에 끝내야 되는가? 어떻게 해내야 되는가 다음에. 그렇게 만들어진다는 거죠. 내가 만들어진다는 거죠. 내가 그냥 몰입을 100% 하고 신중을 기하고 완전히 완벽히 끝낸 것을 통해 그것 하나만 했는데도 대비책이 알아서 만들어진다는 말입니다. 알아서 다음에 어떻게 될지 완벽히 끝낸다는 모든 일을. 그렇게 내 결과물을 완벽히 만들어내면 이 결과물을 이제는 다음에 어떻게 될지 또 대비책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런 게 알아서 딱 떠오르게 된단 말입니다. 그렇게
절대로 대충 모든 것을 넘기고 간단히 만들어서 끝이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렇게 간단히 끝이 나게 되었다면 뭔가 또 언젠가는 또 바뀔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간단히 내가 완벽히 끝이 났다면 또 이런 일은 특이점이 뭐냐? 간단히 끝났으면 간단히 또 무언가는 바뀔 수 있다는 것. 그러니까 그것도 대비책이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게 간단히 끝났으니 또한 간단히 또 무언가 바뀔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았으니 이게 대비책이 된다는 거죠. 이 대비책을 알았으니까 다음엔 또 그에 맞게 변하게 만들어서 변화시켜서 100%또 만들어주면 된다는 거죠. 그렇기에 그것이 끝이 아닌 완벽한 결과물을 만들어서 대처 방법을 알아서 만들어 버리면 된다는 거죠. 어떤 것이 오든 새롭게 적용이 가능하도록 하며 문제가 없도록 만들어란 소리입니다. 어떤 새롭게 완벽히 몰입을 해서 완벽한 결과물을 결국에 만들고 결국에는 대비책 또한 자연스럽게 만들어 문제가 다음에도 없도록 만들어라는 소리죠. 우리들은 이 예측 불가한 상황을 절대로 막을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정말 뭔가 지배자, 신이 아닌 이상 하지만 저는 막을 수 있는 상태죠. 이제는 모든 것을 다 깨우쳤기 때문에 라고 말하고 싶지만 아직 멀었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스스로가. 그렇기 때문에 저도 계속 성장하고 있습니다. 완벽한 이런 결과물을 만드는 것을 통해서. 삶에서는 무조건 해둬야 하는 행동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이 완벽한 결과물을 만드는 것이. 이런 것이 스스로가 준비가 되어 있어야지만 그 어떤 상황에서도 항상 완벽한 인생을 꾸릴 수 있고 언제도 무너지지 않고 완벽해질 수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오로지 자신은 완벽만을 위해 달려가야 한다고 저는 장담합니다. 남들이 멍청하게 모든 것을 대충 30%, 20% 이렇게 넘기고 있을 때 자신은 끝없는 분석, 끝없는 몰입, 끝없는 신중으로 그 완벽한 결과를 만들고 결국에는 자연스럽게 그 결과가 혹시나 예상치 못하게 바뀌었을 때 그 끝에 대책까지 마련해서 모든 것들을 확실하게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모두가 조금씩 결국에는 결과물들을 이제는 대충 만들어서 무너져 갈 때 자신은 이때까지 만들어둔 완벽한 결과물들을 이용해서 내가 달라진 상황들 속에서 대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이 세상은 또한 바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이때까지 정말로 완벽하게 계속 결과물을 만들었다면 계속해서 뭔가 대처법이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그 대처법을 이용해서 계속해서 달라지는 상황들 속에서 이제는 대처하면 된다는 거죠. 그렇게 예상치 못한 상황이 나오지 않기 위해서 완벽한 결과물을 항상 추구하고 만들어내야 된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렇게 항상 모든 미래 상황에서 미래를 대처할 수 있는 대처법을 자연스럽게 만들 수 있도록 완벽한 결과물을 항상 만들어내라.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신중을 기하고 몰입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인지 아닌지 자신 스스로 판별이 가능해야 한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은 거죠. 항상 대비해야 됩니다. 세상은 자꾸 바뀌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항상 결과물을 100% 몰입하여 자신이 충족할 수 있을 만큼 완벽하게 만들라. 그러면 자연스럽게 대처법은 만들어진다. 그것을 말해주고 싶은 겁니다. 자, 머릿속에서 이제는 어차피라는 비슷한 그런 수식어들은 모두 지워버리십시오. 그리고 항상 뭐든지 항상 결과를 보조해야 됩니다. 항상 퀘스천. 왜 그런가? 왜 그런 이유가 그런 일이 발생했는가? 왜 내가 그럴 수밖에 없었는가? 라는 무언가 이유를 찾는 그런 수식어를 이제 계속 사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항상 대충 넘겨버리는 어차피라는 비슷한 단어가 아니고 말이죠. 항상 결과를 보조할 수 있는 그런 단어를 또 사용해야 된다는 거죠. 이제는 아시겠죠? 한번 가져보죠. 어차피라는 말을 내 속에서 지워버린다. 우리의 머릿속에서는 일단은 이 몹쓸 단어인 어차피를 지워야 합니다. 맞아요. 어차피 말고도 여러 단어가 있겠지만 저희는 제일 많이 쓰는 게 아마도 이 어차피라는 단어일 겁니다. 저도 최근 들어서는 좀 계속 지워나가긴 하는데 정말로 이 어차피가 정말로 일을 책임을 떠넘기기에는 정말로 간단해서 계속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게 진짜 어차피라는 단어가. 그래서 이거 완전히 지워버려야 됩니다. 머릿속에서.
이 단어 하나 때문에 모든 일들 수도 없이 대충하게 만든다고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이 어차피라는 단어가 가지는 효력은 너무 어마무시해서 내가 행동해야 하지만 자신을 완전히 무력화시키는데 효과적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거죠. 그 어떤 일이든지 간에 어차피라는 말 한마디면 모든 것이 대충 간단히 흘려가버려 끝내 결과를 망친다고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머릿속에서 지우는 것으로 끝이 아닌 이 단어를 정말로 인생 속에서 완전히 삭제시켜버리면서 꼴도 보지 말아야 됩니다. 이 씨발 족같은 단어 어차피라는 단어는 절대로 이제는 내 인생에서 없애버려야 된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하지만 없애버려야 된다고 생각해도 정말로 간단하게 책임을 떠넘길 수 있는 단어이기 때문에 정말로 가끔씩은 사용해야 될 거예요. 하지만 최대한 사용하지 말라. 최대한 머릿속에서 삭제시켜서 내 인생에서 꼴도 보지 말아야 만들어라. 그걸 말해주고 싶은 겁니다. 이 어차피라는 단어를 수도 없이 쓰는 사람들 중에는 대부분 절대로 성공에 다가갈 수가 없다고 저는 장담합니다. 이런 단어를 쓰는 사람들은 대부분 노예와 서민 새끼들 뿐입니다. 왜냐? 이 노예 새끼들은 항상 일을 빠르게 끝내야 되기 때문에 어차피라는 단어가 정말 효율적으로 들어가는 그러한 분류거든요. 그래서 이 어차피라는 단어를 쓰면 쓸수록 저희는 노예와 서민으로 갈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어차피라는 단어가 그 정도로 인생을 망하게 하는 완벽한 빠른 지름길이라고 저는 말해주고 싶은 겁니다. 말해주고 싶고 장담하는 겁니다. 그렇기에 주변에도 어차피를 사용하는 자들이 있다면 무슨 일이 있어도 저희 인생에서 놔두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 새끼들 영향받아서 저희 또한 어차피라는 단어에 휩싸이기 때문에 절대로 저희 주변에 놔두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인간은 항상 따라하려는 성향이 있기에 누구 한 명이라도 어차피를 시전하면 그것에 영향을 받아 행동을 하게 되기 때문에 주변에 절대로 어차피를 이용하는 병신 새끼들, 노예 새끼들, 서민 새끼들, 수준 떨어지는 머저리 새끼들을 절대로 놔두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 대충 살려는 어차피라는 멍청한 해충, 벌레 새끼들을 항상 피하면서 살 수가 있어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이 새끼들만 피해도 저희는 항상 모든 일에 몰입을 하고 완벽한 스스로의 결과물을 만들어내려 하는 그런 자세를 지닐 수 있기 때문에 저희 인생은 살아갈 수가 있게 된다는 거죠. 정말로 제가 장담하는데 이 어차피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사람과 그 단어만을 내 인생에서 피하기만 해도 없애기만 해도 인생을 성공할 수 있다고 진심으로 장담합니다. 도대체 자신이 뭐가 된다고 계속해서 미리 이 앞에 있는 상황을 예상치 못한 상황을 장담하고도 계속 이런 어차피란 단어를 내뱉는단 말입니까? 그러니까 무슨 말을 하고 싶냐? 내가 미래를 안다고 계속해서 다음 상황으로 책임을 넘가하지 말자. 그러면 병신 같은 결과물만 나와서 결국에는 엉망진창이 되고 나는 서민 노예가 될 뿐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 온다고 생각하고서 모든 상황, 모든 일에서 완벽을 요구해야 된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이렇게 항상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항상 몰입과 완벽함을 요구하면서 자연스럽게 대처법을 만들어내고 미래를 대비하고 대처해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절대로 책임을 단순히 넘겨버리는 이런 어차피라는 단어를 이제는 사용하지 마십시오. 이런 새끼들은 저 카우피 옆에 절대 못 옵니다. 어차피라는 단어 쓰는 새끼들 제 옆에 오면 싸다기 존나 맞을 준비하세요. 그냥 제가 어차피라는 단어 절대 못 쓸 때까지 존나 패드리겠습니다. 씨발 아시겠죠? 아니다. 패드릴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꺼지세요. 어차피 단어 쓸 거면. 저는 절대 이런 병신 머저리 서민 노예 새끼들 안 받아줍니다. 아시겠죠? 항상 100% 몰입하고 신중을 기하는 그런 사람들만 받습니다. 저는 이 라피아는. 그러니까 당신들도 그렇게 변해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아시겠죠? 라피아는 이런 병신 새끼들 원하지 않습니다. 어차피는 이제 세상에서 지워버리십시오. 어차피가 아닌 항상 이를 붙여 근거를 만든다. 어차피라는 말 대신 쓸 수 있는 단어는 정말로 세상에 셀 수 없이 많은 것입니다. 하지만 왜 굳이 사람들은 이 어차피라는 일을 사용하는 것일까요? 이 어차피라는 단어를 사용하면 일단은 아무런 생각을 하지 않고 자신의 책임, 그런 상황을 완벽히 넘길 수 있기 때문이라고 저는 장담합니다. 정말로 모든 것이 이 어차피 안에 내재되어 있다고 생각하고 내뱉는다고 저는 말씀드리는 거죠. 모든 것이 결국에는 이루어진다고, 모든 것이 미래에는
어차피 내가 과신하고 이루어진다고 그렇게 흘러간다고 생각하고 내뱉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과신이 들어있다는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죠. 이 어차피라는 수식어 단어 안에 뭔가 엄청난 과신이 들어있다고요. 그 과신을 지워버려야 된다고요. 정말로 과신하면 안 돼요. 당신 미래 솔직히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어떻게 흘러갈지 모르잖아요. 그렇기에 모두 내재되어 있다고 생각해서 이 과정에 대하여 아무런 생각을 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 어차피라는 단어를 쓰는 병신 새끼들은 없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저 과신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병신 새끼들은 없어야 됩니다. 당신 솔직히 미래 모르잖아요. 근데 왜 자꾸 과신하냔 말입니다. 아무런 생각이 없으니 제대로 신증을 기할 수도 없을 뿐더러 무엇을 더 정밀하고 세밀하게 해내야 하는지도 모르게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이 어차피를 계속 쓰게 됩니다. 왜냐? 난 오로지 그냥 이 책임을 전가할 생각뿐이라는 것을 계속 나타내기 때문에 이 어차피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를 많이 간단히 끊는 것이 쉽지 않은 정말로 어차피가 아니라 어떠한 사소한 이유라도 붙여서 자신이 맡은 일을 끝낼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앞서 말했죠. 뭔가 사소한 이유, 뭔가 내가 이 일을 한 정말 작은 이유라도 있어야 된다. 그런 이유라도 만들어야 된다. 정말 간단해도 상관은 없다. 그냥 이유가 있으면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일에 이유를 만들려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거죠. 그 어떠한 이유라도 좋으니 일단 아무런 생각 없이 이렇게 책임을 전가하고 내 상황을 끝내는 것만은 생각하지 말라는 거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정말 이 삶 속에서 절대로 하지 마십시오. 이 어차피라는 단어를. 제발 그것만큼 인생을 날아가게 만드는 것이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어차피라는 단어와 비슷한 단어를 계속해서 사용하는 것은 그중 제일 으뜸이 어차피라는 단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모든 일들을 끝내기 전에 모두 한 번씩은 생각을 해보고서 끝내야 결국에는 끝내 성장을 이룰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작하면 이유가 있어야 되고 끝내는 이유가 있어야 돼야 결국에는 내 인생이 성장하고 정말로 내가 발전할 수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다는 거죠.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거죠. 결국에 이유를 만들라는 것은. 아시겠죠? 그러니까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것이냐, 결국에는 인생을 병신같이 계속 떠넘기면서 살지 말고 뭔가 아무 생각 없이 살지 말고 결국에는 작은 이유, 간단한 이유라도 생각하면서 살아가자. 결국에는 생각하는 정말로 참된 인류가 되자. 그렇게 결국에는 인류를 이끄는 그런 사람이 되자고, 그런 삶을 살아가자고 말씀드리고 싶은 거죠. 아시겠죠? 항상 결과를 보좌할 수 있는 수식어만을 사용한다. 맞아요. 자, 이제 어떤 수식어를 사용해야 되냐? 결과를 항상 보좌할 수 있는 수식어만을 사용한다. 뭐든 좋습니다. 결과를 보좌할 수만 있다면 말이죠. 이유가 필요하고 생각을 해야 하면 어차피가 아닌 다른 수식어를 이용해서 끝내면 되는 것이다. 어차피가 아니더라도 왜 그렇지가 있고 그런 이유 때문에가 있고 어떻게 그렇지가 있고 정말 만들 수 있는 수식어는 넘쳐나고도 계속해서 만들 수 있다. 이 한국어는 정말 대단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냥 상상해서 만들어내기만 하면 됩니다. 왜 그렇지? 왜 그런 일이 일어났지? 왜 그런 병신 같은 이유가 일어났지? 욕이 들어가도 상관없고 나 나름대로 뭔가 이유를 찾을 수 있는 뭔가 한국어 그런 것을 계속 종합해서 만들어내면 된다는 것입니다. 아, 저 병신 새끼가 도대체 왜 그럴까? 저 도구련이 도대체 왜 그럴까? 저 막내의 새끼가 도대체 왜 그럴까? 이런 이유, 이렇게 욕이 들어가는 나만의 이유를 찾는 수식어라도 상관없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한국어는 무궁무진하기 때문에 넘쳐나고도 계속해서 만들 수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당신들은 왜 내 강연을 이렇게 좋아하고 이렇게 계속해서 듣고 있는 것인가? 라는 또한 이유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유를 또 찾아야 되잖아요. 이유를 또 어떻게 찾는다? 그렇다면 이걸 어떻게 이 이유가 무엇일까? 어떻게 내가 이 이유를 찾을 수 있을까라는 또한 두 번째 수식어가 또 자연스럽게 붙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벌써 세 가지 생각을 했어요. 과연 사람들은 내 강연을 왜 볼까? 내 강연을 왜 들을까? 이 강연을 듣는 이유가 무엇일까? 라는 세 가지 생각을 했단 말입니다. 이런 그저 보조를 할 수 있는 수식어만을 이용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나는 알아서 생각이 많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 한국어는 무궁무진하다는 것을 알고 계속해서 나만의 무언가 보조를 할 수 있는 이유를 만드는 그런 수식어를 계속해서 만들어내십시오. 그러면 알아서 정말로 인생을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알아서 자연스럽게 된단 말입니다. 그렇게 모든 일에서 결과를 끝내고 나서 항상 결과를 찾으십시오. 이유를 찾으십시오. 이유를 찾는 자만이 정말로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인류라고 말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를 그렇게 또한 완벽한 결과를 만들어내는 대부분의 인류가 어떤 특징을 지녔냐? 대부분이 그러한 보조를 할 수 있는 이유를 찾는 수식어만을 이용한다는 특징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 또한 이런 특징이 그러한 이유를 찾는 수식어를 계속해서 이용하기 때문에 이런 강연을 만들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계속해서 이유를 찾아야 된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거죠. 그렇게 해서 절대로 맡은 일에 대한 생각을 절대로 멈추지 않아야 됩니다. 내가 이 일을 정말로 끝내고 내가 정말로 원하는 시간이 나올 때까지는 절대로 내가 책임을 맡은 이 일에 대해서는 절대로 생각을 멈추지 않는다. 그런 마인드로 항상 내가 이 일에 달라붙고 100% 전념해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은 거죠. 이 세상에 있는 어떤 것이라도 대충 하지 않기 위해서는 이렇게라도 해야 하는 것이다. 정말로 모르겠다면 그냥 계속해서 이유를 찾으십시오. 그냥 어떤 것이라도 대충 하기 싫은데 계속해서 대충 하게 된다면 그냥 시작부터 끝까지 이유만 찾으십시오. 그러면 알아서 내가 이유를 찾는 방법을 알아서 터득해서 나중에는 자연스럽게 이유를 찾게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모든 일들을 아무것도 아닌 듯이 넘기면 알아서 인생이 펼쳐질 것이에요. 일생에서 계속해서 생각하면 할수록 자신을 더욱 성장시킬 수 있다는 그 사실을 깨우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스스로가 계속해서 이런 이유를 찾는 것을 통해서 결국에는 내가 나 자신을 결국에는 성장시킬 수 있는 것이라고 스스로 깨우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어떤 내가 맡은 일들은 절대로 간단히 끝내고 보내주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미래의 나를 위해서 말이죠. 미래의 나를 위해서 항상 대비책, 뭔가 완벽한 결과물, 그런 것들을 남겨둬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흐지멍텅하게 결과 만들어내면 지금은 괜찮아도 후반이 정말 힘들기 때문에 지금 항상 완벽히 만들어 둔다고 생각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항상 이게 어떻게 이루어졌고 어떻게 결과가 나오게 되는지 그 전 과정, 모든 과정이 세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사실을 깨우쳤기 때문에 저는 모든 것을 기록하고 일기를 쓰고 모든 것을 항상 기록하려 듭니다. 그래야 내가 미래에 정말로 값진 무언가 결과물들을 이용해서 정말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깨우쳤기 때문에 말입니다. 그러니까 저 또한 카오피의 인생처럼 당신들 또한 정말로 인생의 그 후반에 행복하고 그런 삶을 살고 원하는 삶을 살고 싶다면 계속해서 무언가 내가 이 완벽한 결과를 어떻게 이뤄내는지 이유를 찾고 이유를 찾는 것에서 끝내도 되지만 정말로 더 완벽하게 하고 싶다는 기록까지 하십시오. 그러면 정말로 그 후반에는 완벽한 그런 값진 결과물들이 나를 반겨줄 것입니다. 완벽한 값진 결과물들이 나를 완벽한 삶, 행복한 삶으로 이끌어 준다고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그렇게 모든 좋은 과정이 완벽히 기록이 되어서 나중에 자신에게 도움이, 결국에는 그 후반의 도움이 내 인생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만들라는 소리라는 거죠. 그렇게 내 인생 완벽한 결과물을 통해서 대비책을 만드는 것, 완벽한 무언가 또한 도구를 만드는 것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내 후반을 위한 도구, 그런 도구를 만드는 것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왜냐? 이런 완벽한 결과물들이 나를 이제는 또 인도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또한 도구라고 말할 수가 있죠. 그렇게 이제는 정말로 이제는 이유가 있는 이유를 찾을 수 있는 그런 수식어만을 사용해야 된다. 그것을 말해주고 싶다는 거죠. 절대로 어차피라는 비슷한 단어, 그런 단어들을 사용하지 마십시오. 정말 한국어는 무궁무진하기에 나만이 만들 수 있는 이유를 찾는 수식어는 넘쳐나고도 넘쳐난다. 그렇게 해서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만들 수 있다. 욕이 들어가도 되고 색드립이 들어가도 되고 색드립이 들어가도 되고 엄마 욕이 들어가도 되고 뭐든지 괜찮습니다. 가정 욕이 들어가도 됩니다. 친구 욕 들어가도 되고 뭐든 들어가도 됩니다. 일단은 당신이 이유를 찾을 수 있는 모든 이유, 그런
모든 수식어를 이용하십시오. 나만의 단어, 나만의 수식어, 아시겠죠? 이것은 자신의 취향입니다. 자, 결국에는 이게 무엇이냐? 앞서도 말했지만 모든 게 사라지더라도 나중에는 괴롭지 않고 결국에는 내가 혼란스럽지 않게 알고 있게 만들기 위해서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자, 저희는 터널을 지나가고 있어요. 하지만 앞에 뭐가 있는지 모르죠. 하지만 점차 이 터널 속에 있는 내 주변에 있는 것들은 사라지고 있어요. 물론 가끔씩 이렇게 빛은 있겠지만 하지만 점차 사라지고 있단 말입니다. 이 터널을 통과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냐? 저희는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 사라지는 사실들을, 이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이 결국에는 사라진다는 사실들을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이 터널을 통과하면서 알고 있어야 된다. 이 모든 완벽한 내 인생을 이루는 요소들을. 그러면 어떻게 되냐? 터널을 다 통과하고 나서는 결국엔 빛이 펼쳐지고 내 인생이 펼쳐지고 내가 원하는 행복한 삶이 결국에는 이 터널을 통과하면서 내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이 사라졌어도 행복한 삶이 펼쳐진다. 결국에는 빛이 펼쳐진다. 이 빛이 결국에는 제 지금 라피아 강에서 말하고 있는 그 후반을 말하는 것이죠. 내 사라지는 것을 알고 완벽히 대비를 해두자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다는 거죠. 아시겠죠? 자신만의 수식어, 이유를 찾을 수 있는 수식어를 사용하십시오. 모든 것이 시간이 지나 사라져도 해야 한다. 이유를 찾으면서 행동하는 이유는 언젠가는 사라질 모든 것들을 위한 행동이라고도 볼 수가 있다. 그런 것들이 사라지는 이유, 그럼 왜 사라지는지 알아야 된다. 모든 것은 언젠가는 사라지기 마련. 이 카오피님도 언젠가는 사라질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라지는 이유를 알고서 항상 대비를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모두가 결국에는 고통을 겪게 되는 필연적인 상황을 겪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고통 속 때문에 사람은 결국 끝에는 그 괴로움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언젠가는 사라지더라도 고통을 받아도 이 현재 순간 만큼은 얼마든지 자신이 원하는 대로 행복할 수가 있긴 해요. 어떻게 행복해질 수 있냐? 언제 이 시간이 지나고 나서도 어떻게 얼마든지 자신이 원하는 대로 행복할 수가 있냐? 그 방법, 그것은 바로 모든 행동에 100% 전념하고 100% 이유를 찾자.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모든 행동의 이유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죠. 이유를 알아야 그것에 대비해 그에 맞는 가장 행복한 생각들을 메꿀 수 있고 교체할 수 있고 바꿔줄 수 있단 말입니다. 내가 어떤 상황을 마주하는지 그것을 알아야 메꾸고 또한 내가 그 비참한 생각들을 바꿔줄 수 있는 그런 환경에 놓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상황이 안 좋게 흘러가도 그 상황을 미리 알자는 거죠. 이 완벽한 결과를 100% 전념해서 결국에는 결과가 좋지 않아도 우리가 그 결과를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그저 스트레스는 덜 받고 덜 괴로울 거란 말입니다. 내가 이미 미리 알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메꾸어주고 바꿔줄 수 있단 말입니다. 그 생각들을, 그 비참한 생각들을 이제는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내가 이 완벽하게 끝낸 결과물들의 이유를 알아야 그것에 대비해서 내가 괴롭다는 것을 알기에 미리 내가 그 비참한 생각들을 행복하게 메꾸어 줄 수 있다는 거죠. 미리 오기 전에 그냥 바꾸고 메꾸어 줄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정말로 내가 예견한 대로 내가 바라본 대로 그 비참한 순간이 왔을 때 나는 이미 행복한 생각, 뭔가 버틸 수 있는 생각들로 바꿔놨기 때문에 이제는 괴롭지 않아요. 괴롭지 않기 위해서 어쩌면 이렇게 내가 미래를 알고 완벽한 대비책을 세워놓아야 된다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그렇게 다시 행복을 볼 수 있고 정말로 자신의 모든 행동에 이유를 찾아야 하는 정말로 뭔가 그런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자신의 모든 행동에 이유를 찾아야 하는 또한 이유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내 행동에 의미부여를 하고 결국에는 미래의 모든 사라지는 것들에 대해서
미리 알고서 결국에는 내가 생각을 바꿔놓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 놓자고 말씀드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후에 고통을 받을 것을 알기에 현재라도 행복하게 미리 생각을 바꿔놓자. 그렇게 미리 바꿔놓고 살고자 하는 스스로의 작은 소망에서 시작하는 것이라고 어쩌면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모든 것은 결국엔 사라지기 마련이니 결국에는 내가 괴로울 것이 뻔하니 그 괴로운 것을 미리 행복하게 바꿔주자 라는 작은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그저 괴로울 것이니 현재라도 현재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행복하게 생각을 바꿔놓자. 그것을 이루어내라는 거죠. 미리 비참하고 괴로울 건 알지만 미리 내가 행복하고 버틸 수 있는 생각으로 그것들을 메꾸놓고 바꿔놓는다면 정말로 그때는 버틸 수가 있고 정말로 덜 괴롭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내가 후에 정말로 괴롭지 않고 버틸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 완벽히 행동해서 이유를 찾으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이렇게 이유를 찾아서 대비책을 만들어 놓으면 알아서 저는 그 미래의 상황에 대해 모든 사람들은 미래의 상황에 대해서 저희들은 행복한 생각으로 바꾸고 메꿔줄 수 있기 때문에 아시겠죠? 그러니까 모든 것이 결국에는 사라지기 때문에 모든 것을 100% 완벽하게 해두어라. 전념해라. 그렇게 이유를 찾아라. 그렇게 미래에 대한 비참한 생각들을 바꾸어 놓으라. 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거죠. 결국에는 내 미래에 내가 버틸 수 있도록 비참한 생각들을 버틸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방법이다. 이렇게 100% 전념하는 것은 모든 일에 내 인생을 100% 전념하는 것은 아시겠죠?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으면 합니다. 이게 라페아에서 또한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결국에는 후반에 고통받지 않게는 삶을 사는 것이 하는 것이 말이죠. 모든 사람들이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결국에는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적어도 행동의 이유를 알고서 끊는다. 모든 것들이 끝남에 따라 모든 것이 사라짐에 따라 아무것도 모르는 채로 그대로 끝나버리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럴 때는 갑자기 소중한 것을 잃어버리게 되니 삶이 허무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허무해지는 게 결국엔 괴로워진다는 뜻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의미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게 사람마다 의미가 또 다르질 수도 있어요. 허무해진다는 게 결국엔 벗어났다는 뜻일 수도 있고 허무해졌다는 게 괴로워졌다는 뜻일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게 사람마다는 다를 것입니다. 하지만 허무라는 공통점은 같을 거예요. 그러한 사라지는 것들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덜기 위해서는 그런 것들이 어째서 사라지는지에 대하여 알고라도 있으면 덜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알고서 생각을 바꿔놓자는 거죠. 앞서 말한 대로. 왜 갑자기 내게 사라졌는가? 내 인생에서 사라졌는가? 왜 갑자기 보이지 않는가? 그렇기 때문에 모든 행동이 끝나는 것을 알고자 하는 것은 어쩌면 자신의 고통을 덜고자 하는 것일 수가 있고 억울함을 조금이라도 덜 받고 싶게 이유를 찾는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내가 뭘 하지도 않았는데 사라져버렸으니 억울하다는 감정이 들 수도 있어요. 이렇게 후반에 내가 받아낼 고통을 덜고자 하는 것이고 억울함을 조금이라도 덜 받고 싶다. 그렇기 때문에 이유를 찾는다고 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에게서 내 인생에서 사라져버린 정말로 합당한 이유가 있으니 그렇게 될 수밖에 없고 떨어져 나갈 수밖에 없었다라는 이런 합리적인 생각이라도 있으니까 덜 고통받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 이유가 있어서 내게서 떠나갔구나 하고 인정하며 이제는 넘어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 다음 삶을 또 볼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것 또한 보면 계속해서 삶을 이어가는 방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덜 고통받고 버틸 수 있는 상태가 되어서 다음 상황을 이어나갈 수 있는 그런 인류가 되라는 소리죠. 그런 인류가 되어서 계속해서 오로지 발전만 보고 성장만 볼 수 있는 그런 인류가 되는 겁니다. 결국에는 이렇게 내가 버티는 그런 자세를 지니는 것으로 그러니 자신의 커다란 슬픔을 그저 인정 하나로 조금이라도 덮어 나가자는 뜻일 수도 있어요. 결국에는 이런 이유 때문에 갈 수밖에 없었으니 그저 인정하고 넘어가자. 그런 마인드가 그런 의미가 담겨있을 수도 있단 말입니다. 이런 이유를 찾고 완벽하게 일을 끝내서 대비책을 찾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 행동, 내 다음 인생의 발전을 위해서라고도 볼 수 있다는 거죠. 내가 곁에서 다음에는
다음엔 더 성장한다. 이런 마인드라고 볼 수도 있다는 거죠. 이때 당신들이 괴롭고 슬프다고 무너지면 정말로 다시 복구하기 힘들다는 거죠. 맞아요. 이때 슬프다고 무너지면 당신들 어떻게 되는지 아시겠나요? 이때 무너지면 어떻게 되냐? 대부분의 사람들이 우울증이 걸려서 정말 잘못되면 이 세상에 없어서 또한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때 슬프다고 무너지면 안 된다는 거죠. 대부분이 이때 슬퍼지고 무너져서 우울증이 걸리고 정말로 어디 뭔가 복구하기 힘들게 될 수도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상황을 마주하지 않기 위해서 저희가 미리 생각을 바꿔놓자는 거죠. 미리 행복하게 바꿔놓고 미리 내가 견딜 수 있게 바꿔놓자. 그렇게 바꿔놓으면 절대로 슬프다고 무너지는 일은 없을 거란 말입니다. 절대로 복구하기 힘든 일은 없을 거란 말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런 진짜 극한의 상황, 복구하기 힘든 그런 극한의 상황을 없애기 위해서 이렇게 생각을 미리 바꿔놓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어떻게 해야 되냐? 그렇게 결국에는 결국엔 모든 사라진 것들은 결국엔 불러들이기 힘들기 때문에 우리는 미리 마주하고 대비해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미리 생각을 바꿔서 우리의 상태를 이미 버틸 수 있고 견딜 수 있는 상태로 바꿔놓자. 그것을 말해주고 싶은 겁니다. 이번 주제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완벽히 전념을 해서 100% 대비책을 찾고 이를 찾는다는 거죠. 왜 이를 찾고 대비책을 찾냐? 내가 이런 상황에 오게 됐을 때 정말로 인정하고 덮고 단순히 넘어가기 위해서란 말입니다. 그렇게 정말로 슬프다고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아시겠죠? 절대로 무너지지 마세요. 우리는 그냥 미리 대책을 찾고 이를 찾아서 미리 생각을 바꿔놓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미리 100% 모든 일에 전념해서 모든 떠나간 것들은 정말로 다시 불러들이기 힘들기 때문에 그 상황을 정말로 견디기 힘들기 때문에 말이죠. 아시겠죠? 그러니까 100% 전념하라 모든 일에. 그리고 이유를 찾고 인정할 만한 그런 한 대비책, 그러한 의미를 찾아라. 아시겠죠? 대충대충 하는 것이 나중에 괴롭게 만든다. 진짜 대충대충 하는 게 나중에 괴롭게 만듭니다. 당신이 현재 이러한 대충 사는 삶을 사는 것을 택하면 나중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알고 싶습니까? 그러면 그 잘난 과신으로 한번 미리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 미리 세상 다 알니까 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미리 결과를 알고도 항상 덤비는데 그쯤이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미리 내가 어떻게 흘러갈지 알고 있으니까 100% 전념하지 않고 계속 대충 넘기는 삶을 살았을 때 그 미래를 과신해보라는 말입니다. 모든 내 결과를 미리 알고 있다고 대충 넘기면서 살아가는데 어째서 당신은 생각하지 못하는 것입니까? 왜 생각하지 못하는지 제가 알려드릴까요? 왜냐? 병신 같은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병신 같은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생각이 안 되는 것입니다. 정말로 값지고 100% 전념하는 사람들은 미래가 자꾸 생각이 돼요. 어떻게 내가 변하고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그런 게 자꾸 비전이 떠오르고 내 인생 설계가 된단 말입니다. 근데 당신들은 왜 못해요? 왜 못하겠는지 아시겠어요? 이제는 아시겠어요? 병신같이 살고 있으니까 미래가 생각되지 않는 것입니다. 당신들은 이때까지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그렇게 미리 당신의 미래도 정말 과신해서 예측해보면 되는데 당신들이 정말 생각 없이 살아왔기 때문에 예측이 안 되는 것입니다. 정말로 100% 전념이 되는 그런 사람들은 전념을 하는 그런 사람들은 모든 게 다 설계가 되고 미래가 다 보입니다. 근데 당신들은 보이지 않는다면 당신들은 그저 멍청하게 생각 없이 살아왔다고 말할 수 있다고 저는 장담합니다. 당신이 지금까지 해오던 그 과신이라는 그런 믿음, 확신, 자신의 미래를 꿰뚫어 보라는데, 사랑해 보라는데, 그게 두려우십니까? 지금까지 잘해왔잖아요. 그 과신.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지 정녕 들어온 것입니까? 당신이 그만큼 두렵게 느낀다면, 이제는 그러한 과신을 통한 신중이 없고, 전념하지 않고, 몰입이 없는, 그런 집중도 없는 삶은 멈춰야 한다는 거죠. 모든 행동들에 완벽히 이유를 만들고,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신중을 통해 항상 맡은 일에 쏟으십시오. 그러면 정말로 다시
내 미래를 대해서 상상했을 때 정말로 내 미래가 알아서 설계되고 비전이 보이고 미래가 보이게 될 것이란 말입니다. 그렇게 내가 원하는 삶이 보이게 될 것이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들은 지금부터라도 미래를 바라보기 위해서 완벽한 결과만을 만들어 가십시오. 정말로 지금 생각해봤을 때 딱 미래를 예측할 수 없다면 그렇게 지금부터라도 하란 말입니다. 아시겠죠? 어차피 버리는 이유는 현재를 아름다운 완벽을 위함이여 대충 대신 신중이다. 어차피라는 수식어를 버리는 이유는 현재를 위한 아름다운 완벽, 후반을 위한 아름다운 완벽, 후반을 위한 아름다운 완벽을 위하며 대충 대신 항상 신중. 신중, 한국어, 매우 조심스러움. 항상 최대한 최선을 다해서 신중하게 플레이하라. 뭔가 행동하라. 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매우 조심스럽게, 매우 세밀하게, 매우 디테일하게 움직이십시오. 움직이십시오. 아시겠죠? 자, 한번 가보시죠. 어차피를 쓰지 않아야 하는 이유는 현재를 아름답게 하기 위함이다. 당신들이 어차피를 쓰지 않아야 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이 현재를 대충 넘기지 않음으로써 대충 당신들의 후반의 인생을 지금 이 순간을 아름답고 행복하게 만들기 위해서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맞아요. 지금 또한 행복하게 있지만 후반에도 행복하다는 소리죠, 이게. 가난한 모든 것을 떠다보아서 자신의 후반과 현재를 아름답게 만든다. 그것이 어차피를 쓰지 않고 항상 완벽을 요구하는 이유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현재가 행복해야 결국에는 모든 것을 버틸 수가 있고 시간이 지나서도 이때의 후 행복으로 메꿔줄 수 있다. 그러니까 현재의 완벽한 결과물들을 만들어내서 나를 발전시키라는 소리죠. 이게 나를 행복하게 만들라는 소리가.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도 이때의 행복으로 메꿔줄 수 있고 이때 대비책으로 메꿔줄 수 있게 되니까 말이죠. 이렇게 당신은 이 순간 완벽한 행복을 어떻게든 누리면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완벽한 행복. 그냥 행복이 아니고 완벽한 행복입니다. 시간이 지나서 자신을 위해서 말입니다. 후반까지 생각하는 거죠, 이게. 그러기 위해서 항상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절대로 모든 것을 이제는 대충 넘기지 않습니다. 절대로 모든 것에서 회피하지 않습니다. 책임을 전가하지 않습니다. 자신을 항상 계속해서 성장시켜 행복으로 버틸 수 있는 능력을 끝내 기른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무슨 소리냐? 행복을 버틸 수 있는 능력을 이끌어낸다. 이게 내가 비참한 것이어서 미리 알고 행복을 이용해서 행복으로 계속해서 대체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라는 소리죠. 현재를 아름답게 살아가는 자들이 또한 끝까지 버틸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 인류는 깨우쳐야 한다는 것이다. 그것을 라피아에서는 알려주고 있죠. 결국에는 완벽히 항상 전념하는 사람만이 결국에는 아름답게 끝까지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깨우쳐야게 만드는 것이 바로 라피아가 하는 일이라고 말할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당신이 할 일은 계속해서 책임을 전가하고 회피하고 넘기면서 사는 것이 아닌 리스크를 안고 긴 과정이라도 정말로 전념하고 몰입하여 모든 것을 마주하면서 항상 완벽한 100% 나만의 결과물을 만드는 것. 그 결과물을 만드는데 내가 전념할 수 있냐 아니냐를 또 판단해야 되는 것. 그렇게 해서 후반에 결국에는 모든 것이 사라져서 무너지는 인생을 내가 알고서 대비책을 세우고 막아내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까지의 말을 보면 내가 전념할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 100% 해내고 대비책과 행복을 찾는 방법을 알아내서 미래의 비참한 삶에 미리 바꿔놓고 후반이 가도 결국에는 사지더라도 내가 알고 있기에 그냥 인정하며 넘어가면서 결국에는 내가 원하는 인생을 살아간다. 비참하게 극한으로 빠지는 그런 상황을 모면한다. 그런 의미가 담겨있죠. 그렇게 해서 무너지는 인생을 오로지 막아내고 우리들은 오로지 완벽하고 완벽한 삶,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은 거죠. 아시겠죠? 어떠한 일이든지 완벽하게 끝내기 위해서는 간단히 끝내면 안 된다. 또한 모든 것의 완벽한 결과물을 위해서는 언제든 신중을 통해 완벽을 요구해야 한다. 맞아요. 완벽을 계속 요구하라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무엇이 되었든 최대한 간단을 요구해서는 안 된다. 그래 간단한 이유가 또 되는데 최대한 뭔가 디테일하고 세밀하게 이유를
만들라는 거죠. 어떤 어려운 것이든지 간에 항상 할 수 있는 최선의 최대까지 밀어붙여서 만족할 만한 결과가 나올 때까지 100% 밀어붙이라는 말을 해주고 싶은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조금씩 나만의 완벽한 내가 만족할 만한 결과물들을 만든다. 그렇게 해야 자신이 버틸 수 있는 능력이 생겨나기 때문에, 행복을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이 생겨나기 때문에, 그 어떤 것이라도 완벽을 요구하나 너무 간단하다고 한다면 이유를 붙여서 끝나도 억울하지 않게 만들면서 그 이유도 또한 간단해도 되지만 뭔가 디테일하고 세부적이게, 자신에게 어떤 좋아진 일이 생겼다면 어떻게 더 정밀하고 신중하게 행동하여 완벽하게 만들지만을 생각한다. 이렇게만 해도 당신들의 아무것도 아니던 이러한 인생이라는 것에 대해서 생각하는 자가 될 수가 있다는 것이다. 생각하는 인류가 될 수가 있다는 것이다. 그렇게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된다. 그렇게 내 인생은 변하고 내가 원하는 삶으로 변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장담하는 것이다. 야파에서는 말이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렇게 완벽하게 일을 끝내고 이유를 찾는 하나하나가 정말로 모여서 당신의 인생에 축복을 내려주고 행복을 이용해서 버틸 수 있는 능력을 준다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현재를 완벽히 100% 전념하며 살아야 한다. 그렇게 100% 살면서 그 어떤 것도 놓치지 않고 이유를 찾아 완벽히 대비책을 현재에 만들어 두어야 한다는 것이다. 완벽한 결과물들을 만들어낼수록 우리의 인생은 더욱 내가 원하는 삶으로 가까워지고 완벽한 삶으로 다가가게 된다는 것이다. 모든 것에 후반의 고통을 줄이고 더 나은 삶을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모두가 결국에는 완벽한 신중을 택해야 할 것이다. 완벽한 전념과 완벽한 몰입과 완벽한 100% 전념이 필요할 것이다. 완벽한 뭔가 행동이 필요할 것이다. 뭔가 이유를 찾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거죠. 그렇게 모든 일은 완벽히 끝내면 안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항상 신중하고 완벽하게. 아시겠죠? 자, 세상을 그렇게 간단히 만들고 싶지 않으면 대충보다는 신중을 택하고 덤벼라. 자, 맞아요. 저도 계속해서 대충 하는 것보다는 신중하고 완벽하게 계속해서 강연을 만들고 강연 자료를 만들고 나가다 보니까 인생이 족밥이 됐어요. 그냥 모든 게 다 보여요. 제 눈에는. 다 제 눈에는 보이고 제 머릿속에는 다 돌아가게 되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인생 간단하게 살고 싶다면 대충보다는 신중을 택하십시오. 정말로 장담합니다. 완벽하고 신중만을 택하면 내가 계속 100% 결과물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1000% 1000% 인물이 되어서 결국에는 이 인생이 족밥이 된단 말입니다. 그렇게 세상을 그렇게 간단히 보고 아무것도 아닌 듯이 살고 싶다면 더욱더 당신은 이 신중, 완벽함을 사용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것이든지 신중하고 문제없는 결과를 만들어내어서 대비를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내 세상의 후반에 대한 문제를 없애라는 거고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끊임없는 신중을 통해서 자신이 가장 문제가 되는 것, 모든 고통을, 후반의 고통을 인생에서 삭제시켜버리고 그것들을 대체시켜버리고 도움이 되는 것만을 계속해서 추가해 나가다 보면 언젠가는 정말로 이 인생이 간단해질 것입니다. 맞아요. 이미 100%로 다 맞춰놓고 100%로 다 해내가기 때문에 결국에는 모든 것이 다 답이 보일 거란 말입니다. 어차피 답이 보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바꿔낼 수 있단 말입니다. 자신의 신중, 완벽함을 이용해서 완벽한 결과를 수없이 만들어 놓게 된다면 후반에는 그것들을 이용하면 된다는 거죠. 이제 대비책을 현재 자신이 만들어 놨으면 후반에 자신은 그 대비책들을 이제 이용해서 버티면서 인정하면서 계속해서 고통스러운 괴로운 상황을 넘어가면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그렇게 내 대비책들을 만들어 둔 대로 이용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간단히 살면 됩니다. 대비책 만들어 뒀으니 이제 흘러가는 대로 살면 됩니다. 내가 생각한 그대로 이제 흘러가게 될 것 아닙니까? 그렇게 이제는 어떻게 되냐? 더 이상 생각할 필요가 없게 된다. 개쩔죠? 시발. 개쩔게 된다는 거 저는 장담합니다. 저는 이제는 더 이상 생각할 게 없긴 해요. 이 세상에 있는 걸 거의 다 생각해버렸고 다 찾아내버렸기 때문에. 그러니 모든 것에서 더욱 신중하면 신중할수록 더욱 그냥 내가 흐르고 싶은 대로 흐르는 흐름대로 살아갈 수가 있게 된다는 거죠. 그것들 대비책 하나하나가 완벽하게 끝낸 결과물 하나하나가 당신의 인생에 도움을 주기 때문이라고 전 장담합니다.
완벽한 결과물을 하나하나 만들어낼 때마다 자신은 계속해서 성장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흐름대로 살아가게 되면 또 뭐가 좋은지 알아요? 내가 완벽한 결과물을 찾아낼 때 몰랐던 것들을 내가 흐름을 통해서 또 알아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솔직히 여기 강은도 솔직히 이거의 끝이었어요. 그냥 완벽한 결과물을 만들어내라. 그게 솔직히 끝이었지만 저희가 강을 만들고 나서 계속 흐름대로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더 추가되는 거죠. 더욱 세부적이고 디테일한 내용이. 그러니까 항상 저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 결과물들을 항상 빨리 만들어내고 완벽한 결과물들을 빨리 만들어내고 그에 맞게 저희는 또한 흘러가는 대로 살겠지만 그에 맞는 결과물들을 대해서 계속해서 또한 느껴보라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느껴보면 알아서 알게 될 겁니다. 아, 내가 그런 결과물 속에서 더 볼 수 있는 이러한 장점이 있었네. 내가 이런 디테일을 놓쳤었네. 라면서 더 생각할 수가 있게 된다는 겁니다. 저도 이게 엄청나게 성장한 거예요. 저는 진짜 이때 딱 만들자마자 강을 했으면 그냥 완벽한 결과만 만들려고 하고 끝일 수도 있어요. 이 강연이 진짜. 그렇게 어떤 것이든지 마주하고 덤비면 긴 과정이고 리스크를 얹고 덤비면 그만큼 리턴이 오기 때문에 언젠가는 그것에서 행복을 이용해서 버티는 능력을 얻고 후반에 가서도 어떻게 행복하게 만들어야 되는지 알고 인정하고 넘기는지 알고 이 행복감이 시간이 지나서까지 유지된다는 사실을 비로소 깨우치게 될 것이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를 100% 신중하고 100% 전념하며 살려고 저는 말씀해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지금 100% 전념하고 정말 신중하게 산 것이 정말로 이유를 찾게 만들고 신중하게 대비책까지 만들어둬서 후반에는 정말로 행복하고 그저 버티면서 괴롭더라도 그저 인정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 그렇게 인정하며 살게 되니까 나락을 가지 않게 된다. 비극적인 정말 바닥을 치지는 않게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죠. 물론 고통스럽겠죠. 괴롭겠죠. 하지만 나는 이미 알고 미리 행복을 이용해서 내 생각을 만들어 놓기 때문에 더 이상 그 정도로 고통스럽지는 않고 그저 진짜 괴롭거나 고통스럽겠지만 내가 단순히 인정하고 넘어갈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저 인정하고 넘어갈 수 있게 된다는 그런 상태가 된다는 것이죠. 모든 것이 사라지더라도 결국에는 내가 만들어놓은 대비책을 이용해서 그저 인정하고 넘어간다. 그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모든 행동들의 100% 전념, 몰입, 신중 모든 것을 이용해서 완벽하게 내가 원하는 결과물, 내가 만족할 만한 결과물들을 만들어 놓으란 것입니다. 그런 결과물들을 만들어 놓으면 알아서 답이 보이고 내가 어떤 생각을 메꾸고 바꿔 넣어야 될지 보이기 때문에 아시겠죠? 그러면 알아서 미래가 보이고 알아서 더 완벽한 세상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내가 계속 완벽한 결과물들만을 살아가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면 이 인생은 정말로 간단하게 보이게 될 것이라고 저는 장담합니다. 정말로. 이 라파에서는 그렇게 장담한다는 것입니다. 알겠시겠죠? 이 카오피님이 완벽히 경험했습니다. 이렇게 완벽한 완벽한 경연들을 하는 것을 계속해서 하는 것을 통해서 결국에는 이 인생이 어떻게 보이게 되는지. 그러니까 결국에는 100%, 1000%, 1000%, 1억% 인간이 되는 소리를 하고 싶다는 것입니다. 이 강은의 주제에 대해서는. 그만큼 엄청난 인물이 되라. 그만큼 나의 인생이 쏟는 사람이 되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그게 오늘 이 강연의 주제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결국엔 내 모든 일에 항상 최선을 다하여 전념하고 몰입하고 항상 최선을 다하는 그런 인류가 되어라. 그래야지만 사람들 속에서 최고가 되고 성공하는 삶이 되고 완벽한 인류가 될 수가 있다. 그리고 또한 이렇게 내가 정말로 계속해서 100%를 해서 100%의 결과물을 만들어내서 신이 되고 지배자가 되고 내가 목표를 이루었을 때 그때는 진짜 이제는 다 이뤘기 때문에 사람들까지 이끌 수 있게 된다 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람들까지 이끌 수 있게 된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다는 것입니다. 이게 사람이 신기한 게 있잖아요. 사람의 목표가 이루고 뭔가 인생에서 뭔가 문제가 사라지면 다른 사람들까지 자연스럽게 이끌고 싶다는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자연스럽게. 저 또한 당신들 인도하고 뭔가 완벽한 삶으로 이끌고 싶어서 이런 강연을 하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신들 또한 저 카오피처럼 뭔가 목표를 이루고 끝내 내가 원하는 삶을 이루게 된다면 누군가를 이끌 수 있게 된다는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누군가를 이끌 수 있는 그런 상태를 원하십시오. 항상 그렇기 때문에 항상 완벽한 결과물을 원하시는 겁니다. 자, 다시 정리해서 말해보자면 완벽한 결과물을 만들면 나는 사람을 이끄는 능력을 얻게 되고 그만큼 완벽한 결과물을 내가 쏟은 만큼 리턴을 받게 되는데 리턴을 받게 되면 그만큼 내가 더욱 인생에 이득을 보게 되고 뭔가 엄청난 결과물을 얻게 되고 그러니까 이 결과물이 무엇이냐? 남들 20% 30% 할 때 혼자 100%씩 해서 남들 5개 일했을 때 150일 때 나는 500% 그만큼 리턴이 크다는 사실을 알고 계속해서 긴 과정이고 리스크가 있더라도 또 계속 나는 나만의 몰입할 수 있는 일을 하면서 끝내 내가 이 일을 왜 했는지까지에 대한 이유를 찾고 마지막까지 완벽을 기울인다면 후반에 내가 모든 것이 사라진다는 것을 결국엔 알고서 이 모든 것을 사라졌을 때 내가 그 괴로움을 느낄 때 현재의 내가 만들어준 완벽한 결과물들로 이미 답을 알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흘러갈지 알고 있기 때문에 행복으로 내가 버틸 수 있는 그런 생각들로 미리 다 맞고 맞춰 놓을 수 있고 맺고 놓는 것을 통하여 후반까지 완벽한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그것 하나만으로 내가 원하는 삶을 완벽한 삶을 살 수 있게 된다. 후반에는 이런 생각을 바꿔놓았기 때문에 그저 인정하고 살아갈 수가 있게 된다. 그저 내가 이러이러했기 때문에 떠나가겠다 라는 그저 인정만을 하고 극한의 나락으로 빠지지는 않을 수 있게 된다고 않을 수 있다. 그렇게 나락으로 빠지는 일 없이 후반에는 또 계속 달릴 수 있는 상태가 된다라고 이제는 이 완벽한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그것 다 하나만으로도 내 인생이 펼쳐진다고 알아야 된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이것이 이번 강연의 주제 아시겠죠? 그러니까 당신들 또한 항상 최선을 다하십시오. 저 또한 항상 최선을 다하면서 후반에 뭔가 사라질 그런 것들을 대비하면서 살아가고 있단 말입니다. 당신들 또한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무엇이든 대충 하지 않습니다. 그게 바로 ENTJ. 맞아요. 저는 일상생활에서 INTJ인데 이런 강연을 할 때면 꼭 ENTJ가 되더라고요. 자, ENTJ 특징 한번 보고 가죠. 관종기. 자기주장이 강한. 관종이죠. 자기주장 존나 강하죠. 강연하는 거 보면. 그리고 단호하죠. 남들에게 하지 말라는 거 절대 하지 말라 하죠. 그리고 너무 솔직하죠. 그리고 높은 야망이죠. 신이 되려 하죠. 뭐든지 분석하는 습관 미쳤죠. 아, 이건 저한테는 빠질 수 없는 습관. 그리고 논리적이죠. 존나 모든 게 다 체계적으로 다 짜여져 있죠. 이 말하는 것도. 그리고 준비가 철저하죠. 강연 준비하는 거 보면 미쳤죠. 그냥. 그리고 효율적인 것. 이렇게 요약법. 이렇게 누군가 요약본을 안 만들어줘서 자기가 효율적으로 요약본을 만들어버렸죠. 이 강연 자료에 대해서. 그리고 공감 능력 없음. 남들 생각 안 해주죠. 절대. 그냥 내가 이기주의적이죠. 아니 이기주의적이 아니고 이기적이라고 말할 수도 있는데 어찌 보면 이타적이라고 말할 수도 있죠. 그냥 원딜. 공감 능력 없음. 이타적. 그냥 내가 하는 말이 후반에도 맞고 초반에도 맞고 언제도 맞다. 그리고 이게 언제든 도움이 된다 라는 의미. 그런 의미가 담겨있다. 이타적이다는 뜻이.
그냥 뭐든지 내가 하는 이 옳다고 하기에 공감 능력이 없는 거임. 아니 내가 무조건 맞는데 뭐하러 굳히냐고. 안 그러냐? 그러고 타인은 관심이 없음. 진짜 관심 없음. 그리고 진짜 관심 있으면 ENTJ는 존나 다가감. 자, 자기의 존나 세죠. 존나 자기 사랑하죠. 나를 자꾸 신으로 보고 사람들을 되게 나보고 자꾸 찬양하라 하죠. 이건 자기에 미쳤죠. 그리고 불도저 같은 성격. 지금 계속 말하는 거 보면 불도저죠. 미쳤죠. 한 곳에 너무 집중함. 목표 하나만 계속 바라보고 달리죠. 속이는 거 싫어. 근데 뭔가 설계한 뭔가 내 흐름대로 흘러가게 속이는 건 좋아. 속이는 거 싫어하긴 하는데 지적 욕구가 강함. 남들에게 틀렸다는 것을 심어주는 게 강함. 계속해서 이 강은 속에서 봤죠? 존나 틀리다는 거 계속 지적하는 거. 그리고 살짝 고양이과. 고양이과죠? 이 사람들은 조용히 뭔가 행동합니다. ENTJ라도 분명히 관종인데 뭔가 자기 나름대로 하는 일이 있기 때문에 고양이과라고 말할 수 있죠. 그리고 변화를 좋아함. 변화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뭔가 계속 혁신적인 그런 거 좋아합니다. ENTJ. 그리고 지시받는 거 존나 싫어합니다. 이게 제가 게임할 때 드러나거든요. 누가 나한테 명령하거나 뭔가 하라고 하면 존나 싫어. 존나 싫어요. 진짜 지시받는 거. 그리고 리더십이 있음. 자꾸 신이 되고 뭔가 사람들이 이끌려 하는 거 보면 리더십 있죠? 그리고 생각이 너무 많음. 이 지금 강원도 보면 8분짜리 이게 몇 개예요 글이 미친. 이것도 존나 쩔어요 시발. 생각이 너무 많아요. 생각이 너무 많은 거 이건 어쩔 수가 없고. 그리고 돈 관리를 잘한다. 그냥 돈을 안 써서 돈 관리를 잘한다는 거예요. 나는 돈 관리는 잘하는지는 모르겠고 난 돈을 안 써서 잘하는 거 같거든. 그냥 투자할 것만 투자하고 투자 안 할 것은 절대 투자 안 하고 그래서 돈 관리를 잘하는 것 같음. 그리고 시야가 존나 넓다. 이게 만인을 보는 거잖아요. 이 강연인 자체가 혼자가 아니고 한 사람만이 아니고 만인을 보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만인을 보니까 시야가 넓을 수밖에 없죠. 공사 부분이 철저하다. 맞아요. 공사 부분이 철저해요. 이것도 강연 끝나면 INTJ로 돌아가서 또 조용해질 거거든요. 공사 부분 정말로 철저합니다. ENTJ. 아시겠죠? 이게 바로 ENTJ. 무엇이든 대충 하지 않습니다. ENTJ는. 아시겠죠? 강연할 때만 ENTJ. 오케이. 그럼 이만 여기서 가보겠습니다. 아디오스.